안녕하세요. 저는 식물 육종가 김경숙입니다. 저는 식물 중에서 화일류를 주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을 국립종자원하고 산림청에 한 13품종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심사받고 있는 품종들이 한 10품종 정도 되고 또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품종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걸 연구해 오면서 새로운 품종을 운 좋게 예쁜 새로운 품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품종들을 여러분들에게 육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후학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해서 육종학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육종을 하려면은 우리가 식물의 유연 관계, 유전적인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연 관계를 알려고 하면은 먼저 식물의 분류를 알아야 돼요. 분류 중에서도 과학적인 분류를 알아야 됩니다. 분류가 여러 가지가 쫙 있는데 그 분류만 다 하려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학적인 분류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식물의 과학적인 분류는 어느 분이 고안을 하셨냐 하면은 스웨덴의 물리학자인 칼 본 린네라고 하는 분이 고안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큰 상위의 분류 단위가 개가 되겠습니다. 개는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 그 밑에 분류 단위가 문입니다. 문은 디비전이라고 해요. 디비전. 그 하위에 분류 단위가 강입니다. 강.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 아래가 목이에요. 목은 오더라고 합니다. 그 아래의 분류 단위는 과입니다. 과. 우리가 무슨 과? 나와 같은 과야? 아니야. 이게 뭐냐면 회밀이에요. 회밀이. 회밀이라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가족이 비슷해야죠. 무슨 과에 속한다. 장미과다, 박과다, 가지과다 하면은 비슷하게 꽃의 생김새가 비슷비슷합니다. 그 아래가 속입니다. 속은 이쪽에 쓰겠습니다. 너무 아래이니까. 속은 지너스라고 합니다. 지너스. 제일 이 밑에 이제 가장 하위의 분류 단위가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종이다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은 스페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 밑에 아종이다, 변종이다, 품종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품종이라는 것은 이 종에 가는 것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웨덴의 물리학자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식물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하면은 꽃이 피는 식물을 현화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은 은화식물이라고 해요. 은닉하다 그러죠. 감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화식물들은 꽃의 모양, 꽃의 생김새가 비슷한 것끼리, 같은 것끼리 모아서 같이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미과다 하면 장미, 찔레, 사과, 배, 복숭아, 꽃 모양의 꽃잎이 5개가 다 똑같습니다. 크기와 색상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게 장미과입니다. 가지과 하면 가지, 토마토, 고추, 감자, 담배, 페추니아꽃 이것이 다 가지과입니다. 꽃 모양이 똑같아요. 크기와 색상만 다를 뿐입니다. 박과 하면 박, 수박, 호박, 오이, 참외, 메론 다 똑같습니다. 꽃이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과로 같은 회밀리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과학적인 분류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것을 왜 알아야 하냐면은 이분이 이걸 분류를 해놓고 학명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학명은 사이언티픽 네임해서 과학적인 이름입니다. 학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학명은 뭐냐면 이 속명과 종명을 나란히 써준 것을 학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장미 하면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흑색 장미, 하얀 장미, 다양하게도 다양하고, 빨간 장미 중에도 밝은 빨강, 어두운 빨강, 또 시커먼 빨강, 또 꽃 모양이 뾰족뾰족한 거, 동글동글한 거, 꽃잎수가 많은 거, 작은 것마다 다 다르고, 그것마다 다 품종명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 품종마다의 학명이 다 있습니다. 학명과 또 품종이 있는 것은 품종명을 대줘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명이라는 것은 속명과 종명을 나란히 써준 것을 학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명을 알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은 속명까지 갖고 종명이 달라요. 그것을 종간잡종이라고 해요. 종명만 다른 것끼리 교배해서 종자를 받는 것은 그래도 수월하게 잘 되는데, 종속간 교배는 약간 유형관계가 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명은 다르고 속명을 같은 것은 종간잡종이라고 하고, 속명까지 달라버려요. 그러면 속간잡종이에요. 속간잡종은 유형관계가 너무 멀어서 그냥 우리가 교배에 의해서 종자를 받으려고 하면 처음에 교배가 된 것 같아요. 자방에 부푸는 듯 하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종자 결실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식 경내에 장애벽이 생식이 되다가 장애벽이 딱 생겨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종자가 생성되지 못하고 수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그 수정이 된 순간에, 수정이 돼서 아주 죽기 직전의 순간에 이것을 갖다가 배주를 갈라서 배주만 적출을 해서 배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주나 배를 갖다 조직배양실에서 배양을 해서 살려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조직배양실이 있어야 되고 조직배양에 대한 이론과 테크닉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농가에서 조직배양실도 없고 이러한 테크닉과 이런 지식이 없으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나 일반인들이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은 종간 접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인 분류와 이 과학적인 분류를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분류법에서 중요한 학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명을 그전에는 이제 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1학년,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학명을 막 100개씩 외워서 시험을 봐요. 근데 이걸 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하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젊은 학생들도 금방금방 못 외웁니다. 근데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폰 있죠? 스마트폰에서 뭐의 학명 하면 딱 나옵니다. 수박의 학명, 참외의 학명 하면 다 나옵니다. 배추의 학명, 무의 학명, 학명을 쳐봅니다. 여러 가지 학명을 쳐서 찾아본 다음에 속명은 같고 종명만 다르다 하면은 그것끼리 교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육종은 약간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생각한 게, 고추 있죠. 고추가 이제 청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어요. 그럼 이 고추를 따서 말려서 이걸 가루를 내서 고춧가루를 가지고 김치를 하거나 뭐 음식을 만들 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파프리카도 다 가죽가거든요. 고추, 파프리카, 또 피망, 얘네들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배를 해서 큰 걸 만들면 되겠다. 파프리카 큰 빨간 거 있죠. 빨강에 우리 매운 고추 있어요. 뭐 조그만 거 베트남 고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땡초 엄청 매운 거. 그걸 교배해서 큰 고추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말려서 가루를 내면 조그만 고추에서 가루 나오는 것보다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고 이걸 해봐야지.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김제에서 종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갔어요. 갔더니 벌써 어느 종묘 회사에서 그걸 한 거예요. 고추가 엄청 큰 고추를 만들어냈어요. 고추가 막 얼굴부터 커요. 막 길쭉해가지고 그 파프리카처럼 통통하지는 않지만 우리 고추보다 약간 커요. 두툼하면서 길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벌써 제가 생각을 하면 남들도 많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근데 누가 빨리 실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고 그 가능성이 있는지 학명을 찾아보고 속명까지 갖구나 하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이러한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냐 하면 지금 세계는 종자 전쟁 중입니다. 종자 전쟁 들어보셨죠? 이 종자라는 것은 황금보다도 비싸요. 그래서 미래의 황금 종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토마토의 종자와 종자의 한돈 무게와 금 한돈 무게를 비교했을 때 토마토의 품종 좋은 것은 토마토 종자가 몇 배로 더 금보다도 비쌉니다. 그래서 종자를 잘 개발해내면 세계를 다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무, 배추, 고추, 육종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 배추, 고추. 우린 김치를 여름이든 겨울이든 1년 내내 사계절 김치를 해먹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육종을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이 분야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 1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종자를 전 세계 수출해서 팔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죠. 이 돈으로 뭐 사는데 다 쓰냐면은 화훼 종자, 과수 종자 사는데 다 소비해버려서 플러스 수입금에 수출하는데 들어온 수입금에 또 수입하는 종자 수입하는데 쓴 돈 외화가 나가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화훼 분야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화훼 분야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데에서는 많은 개발을 해서 전 세계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장미를 많이 개발해서 장미 품종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 판매할 때는 거기에 다 로열티가 붙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종자 무, 배추, 고추를 수출할 때는 로열티를 받듯이 장미나 뭐 국화나 다른 품종,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을 수입할 때는 다 로열티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의 세계예요. 이 종자 산업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만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농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식물을 좀 재배할 수 있으면 이 이론을 알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시간이라 이렇게 식물의 분류 중에서 과학적인 분류, 학명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